And action. 영상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EU 수소정책 2030 기후위기와 합의의 정치.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기후재난까지 기후를 둘러싼 용어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택배기사는 기후변화가 낳은 디스토피아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2071년을 배경으로 한 택배기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난민, 기후계급은 결국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미국 영화 인터스텔라는 식량이 되는 식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라지는 것 중에 4억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온 이끼마저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룡도 왔다가 사라진 것처럼 인간도 사라질 수 있다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이끼 연구자 랄프 레스키 교수의 말은 기후변화 대응에 머뭇거리고 있는 인류에 대한 섬뜩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해온 EU 또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소정책 2030도 현재 EU 리파워 계획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5%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 이 계획으로 EU가 사용하는 전기 중 태양광과 풍력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22%나 되었습니다. 또 계획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즉 그린 수소를 1000만 톤 생산하고 1000만 톤 수입하겠다는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500테라와트시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고도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에서 수소 배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수소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U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인접국가와 수소 배관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U 국가에서 필요한 수소에너지 수요량을 엄밀하게 계산하여 수소 배관 설치 방식을 분석하는 등 배관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9일 스페인에서 열린 EU의 지중해 9개국 정상회의에서 해저 수소가스관을 설치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남서부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둘러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는 2030년까지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에 수소를 운반할 해저 배관 설치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배관 사업은 H2Med로 25억 유로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 경제에서 지정학적인 요소도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북해의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수심이 얕고 풍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이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으로 친환경 해상수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바이오와 수소가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네덜란드 역시 지속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수소회사와 독일 가스회사는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그릴루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또 두 나라 정부 역시 수소배관 네트워크 연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웨덴과는 재생 가능한 수소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구의 활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 북서부 유럽으로 수소를 수출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덴마크 역시 수소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면적은 43,094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0% 수준입니다. 토지 면적 순으로 전 세계 206개 국가 133번째에 달할 정도로 작은 나라지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7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나아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기술은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융합 형태 P2G인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 PTX 파워2X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풍력 48.6%, 바이오에너지 21.2% 등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생산하게 될 경우엔 잉여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PTX 프로젝트는 바람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즉 X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열, 메탄, 수소 등으로 저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소는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건물 등에 다양하게 적용하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지닌 변동성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EU 소속 국가들 모두가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잉여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수소배관을 통해 수소를 수출하고 항구가 발달한 도시는 그곳을 수소 운송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유럽의 꿈틀대는 수소경제는 괄목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절박함과 합의의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며 유럽형 수소경제를 이루고 있죠. 그들이 이룰 눈부신 성과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